외국인들이 눈돌아가는 한국의 놀라운 점 탑 10. 해외여행을 가면 걸음걸이부터 마시는 물까지 모든 것이 낯설 듯이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특이한 문화들은 뭐가 있을까요? 탑 10. 배달 문화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물으면 한강에서 짜장면 배달하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음식 배달 인프라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패스트푸드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해준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피자를 배달하는 정도는 있지만 비빔밥, 찌개, 삼겹살까지 주문이 가능한 나라는 없거든요. 그것도 휴대폰 어플 하나로 말이죠. 또 집이든 한강이든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오토바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을 해주는 것은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 그릇을 찾으러 오는 배달원의 모습은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짜장면 시키신 분이 신기하게 느껴졌다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탑 9. 한국인의 주량입니다. 한국인은 술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인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인당 11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의 주당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도수 높은 술을 즐겨 마신다는 러시아도 1인당 일주일에 5잔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놀라운 수준이죠. 외국과 도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자주 마시는 편이니 술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소주는 생소한 주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탑 8. 높은 수준의 치안입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안입니다. 유럽의 경우 동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 범죄가 나날이 증가 중인데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수준 높은 치안에 놀라기 급급합니다. 총기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경찰력도 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데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또 이러한 CCTV는 설치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우리나라의 치안 유지를 몸소 체험하기란 매우 쉬운데요. 먼저 한국의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공항버스를 탈 때부터 한국의 안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자신의 가방이나 캐리어를 두어 줄을 대신 서게 하는데요. 주인은 공항 안에 있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가방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공항버스에 짐을 손에 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하니 알만하죠? 또 카페에서도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귀중품을 놓고 화장실에 가고 택배를 문 앞에 택배 직원이 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점도 외국인의 입장에선 놀라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무척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놀라울 정도로 평화라고 하니 반대로 해외에 나가면 이 모든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네요. 탑 7. 24시간 음식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식당, 노래방, 심지어는 카페도 24시간 영업이 존재합니다. 도심이나 번화가로 갈수록 그 종류와 수가 많아지는데요. 외국에서는 보통 24시간 혹은 늦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식당을 보기가 드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은 음식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언제 어디서든 음식만큼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말이죠. 탑 6. 대중교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울의 대중교통에 대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놓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대부분이 영어가 필수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편이며 그 밖에 일본어와 중국어 등 4개 언어까지 지원하는 곳도 많고,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가 몇 정거장 남아있는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뉴욕이나 파리에 비해 놀라울 만큼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한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지하철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본적으로 시궁창 지휘와 신문지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니 정말 비교가 많이 되죠. 게다가 이런 훌륭한 대중교통을 환승제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한국은 대중교통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신칸센으로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편도가 13,710엔으로 약 15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전남 목포나 나주역까지 가는 KTX 기차 편도 가격이 4, 5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탑5. 반찬이 공짜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많은 외국인이 놀라는 점은 자신이 주문한 메인 요리 이외의 음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반찬이 서너 가지 이상 나온다는 것인데 이모라고 외치면 먹고 싶은 반찬을 무료로 더 준다는 점에서 쾌재를 부르며 감탄하곤 합니다. 반찬 문화가 있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한 접시당 가격을 계산해 추가 요금을 매기기도 하니 그에 비하면 한국의 밑반찬 문화는 아주 푸짐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은 주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찬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에피타이저나 코스 요리처럼 한 접시씩 해치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탑4.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입버릇으로 알려진 빨리빨리는 말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배달 문화도 그렇고 식당에서 호출별로 주문하면 점원이 응대하는 모습,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외국인 기준에서 보자면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음식뿐만 아니라 일 처리를 함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AS 서비스나 가전제품 설치, 인터넷 쇼핑 물품에 대한 배달이 이루어질 때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속도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이 후일담을 들려드리자면 TV 설치를 위해 설치 기사님께 외국인이 전화를 했는데 당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 기준에서 수리는 못해도 사나흘이 걸리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더 걸린다고 하니 놀라는 것도 당연하겠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기사님의 시간이 안 되는 경우보다 설치를 요청한 자신의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탑3. 와이파이 천국과 PC방입니다. 한국은 와이파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빠른 5G를 경험할 수 있고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속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제대로 느끼러 찾아간 PC방에서는 정작 음식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해외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검색이나 프린트만 이용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신식 기기에 소파보다 편한 의자 그리고 고급 헤드셋까지 갖춰져 있는 데다 음료부터 과자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까지 컴퓨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죠.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PC방 체험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탑2.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한국에 단순 여행을 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업무나 취업을 위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을 꼽으라면 단연 근무 시간이라고 언급하는데요.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이 2024시간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근로자는 265시간을 더 일한 것이 되는데요. 더불어 한국 기업 문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출퇴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도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비효율적 근무 시간. 심지어 국가에서 가정의 날 칼퇴근, 정시퇴근의 날 등을 지정해서 정시퇴근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정시퇴근을 특별한 날에라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죠. 이런 한국에도 출퇴근 유연제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데 막상 생각처럼 유연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출퇴근 유연제, 유연근무제라는 문구를 보고 기업에 지원했다가 도대체 어디가 유연제라는 거지? 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외국 기업의 경우 정해진 퇴근 시간이 되면 눈치 볼 필요 없이 퇴근을 하며 말 그대로 업무 할당량을 다 하면 퇴근하는 출퇴근 유연제가 적용된 회사들이 많아 한국보다 평균 근로시간도 더 적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의 자유시간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니 정말 일할 맛이 나겠네요. 탑 1. 업무량의 차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업무량입니다. 대기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입사하게 된다면 이게 신입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인가 싶을 만큼의 업무를 할당받는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하는 일이 실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기이한 구조 때문에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는 외국인의 수가 꽤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신감을 붙여주기 위해 신입사원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가 주어지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과 급여가 많아지는 시스템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데요. 얼핏 들어도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체제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만 있다면 먹고 살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이지만 업무나 복지 면에서 봤을 때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의 형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OECD 국가 중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평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